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의 국민동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해리포터처럼 시리즈물인데요. 작가 프랭크 바움이 14편을 썼고 나머지 26편이 공식 시리즈물로 인정이 돼서 총 40편의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 40편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할 오즈의 마법사가 기본이 돼서 모든 캐릭터와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도로시입니다. 그리고 도로시 옆에 있는 작은 강아지 토토. 이 토토는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말썽을 일으켜서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이 모험의 과정에서 만나는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 거기에 조력자와 방해자 그리고 스승까지 이 모험의 플롯에 충실한 인물과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가 프랭크 바움은 오즈의 마법사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훈이나 윤리의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이 책이 전달하는 스토리 속의 그 인물들의 성격과 인물들이 전달하는 그 가치가 미국의 이념과 미국 문화와 그 정신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즈의 마법사의 이 모험의 플롯은 글 쓰는 작가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심리 묘사나 어떤 감정이입이 되는 정적인 플롯이 아니라 주인공이 장소를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경험을 하는 서사 위주의 모험 플롯을 기본으로 해서 이 모험을 통해 주인공이 변화 성장하는 이 성숙의 플롯까지 모험의 플롯과 성숙의 플롯 이 두 가지의 복합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험의 플롯은 대부분 모험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감정과 심리의 서사가 아니라 모험을 통해 장소 이동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가냐 안 가냐의 선택의 여지도 없죠. 이야기가 되려면 주인공이 무조건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시는 지루하기는 했지만 집 떠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오리가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험의 플롯에서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와 깊은 고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작품에서도 도로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해오리 바람으로 집이 떨어진 곳은 먼치킨의 나라였고 그곳에서 북쪽의 마녀를 만나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면 도로시의 소원이 해결될 거라는 조언을 듣게 되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을 시작한 도로시는 결핍투성이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결핍과 소망을 나누면서 그걸 채워준다고 말하는 마법사 오즈를 찾아 서로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향하게 되죠. 모험의 플롯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장애물입니다. 독자들은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도로시는 어린 소녀입니다. 덩치도 가장 작고 세상 경험도 가장 적은 듯 보이지만 도로시는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게 친구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영웅심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과 협력을 현명하게 구하죠. 어떻게 하면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합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하니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험의 플롯에서는 주인공의 심리 갈등을 잘 보여주지 않는데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이 이야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의 결핍과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 장애물들이 기상천외한 상상력들의 존재인데요. 계곡을 건너야 하는데 머리는 호랑이에 몸은 곰 같은 칼리다가 등장하고 건너고 나니 양귀비 꽃밭에 잠이 들어 죽을 위험에 처하고 들쥐들의 도움을 받아 양귀비 꽃밭에서 도망쳐 나와 겨우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지만 오즈의 마법
마법사는 서쪽의 마녀를 죽여달라는 조건을 겁니다. 친구들은 서쪽의 마녀를 찾아가서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도로시와 사자는 서쪽 마녀의 노예와 하녀가 되는데요. 그러다 도로시가 결국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친구들을 다시 구해내서 오즈에게 갑니다. 하지만 오즈는 사기꾼이었죠. 산 넘어 산입니다. 도로시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날개 달린 원숭이나 먼치킨 농부들, 도자기 인형들, 망치머리, 움직이는 나무처럼 상상력의 존재들이 등장해서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을 방해합니다. 도로시는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고 또 다른 장소로 가고 또 갑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주인공 도로시가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친구들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그들과 어떤 오해의 관계가 있는지 이 모험의 플롯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묘사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장소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나와서 상상력을 자극하죠. 이런 모험의 플롯은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마주하는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는 주인공과 친구들의 의지와 행동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이후에 헐리우드에 이 대표적인 모험 플롯이 영화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복잡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오직 보물이나 성배를 찾아 장소를 옮겨가며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 욕망만을 알 뿐이죠. 오제 마법사는 도로시라는 새로운 리더를 제시합니다. 도로시는 영웅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죠. 하지만 도로시는 어떤 문제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도로시는 미국 개척 시대의 프론티어 정신을 상징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주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공동체의식, 우정, 연대의식, 버티고 해결하려는 의지 등을 보여주죠. 도로시는 걱정은 하지만 그 걱정으로 도로시가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도로시가 만들어낸 새로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하려 하죠. 또한 그 친구들은 도로시를 믿고 따릅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로시가 리더인 것은 확인이 되지만 도로시는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들 앞에서 리더라고 억지 부리거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의 협력으로 목표에 달성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서로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하면서 격려를 하죠.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에 대한 감사와 대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브앤테이크가 돈독하게 형성되죠. 오제 마법사에서 주인공과 서브 인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요. 허수아비는 머릿속에 지푸라기 대신 생각할 줄 아는 두뇌를, 양철나무꾼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을, 사자는 용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욕망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다면 그걸 바라지 않겠죠. 없으니까 바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식욕이 사라지듯 그 욕망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그 욕망을 바라지 않거든요. 욕망이란 곧 결핍입니다. 이 작품에서 재미난 건 이들에게 애초에 결핍은 없었다는 거죠. 독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허수아비가 얼마나 똑똑한지, 양철나무꾼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사자가 얼마나 용맹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숨겨놓은 이 도로시의 결핍도 모험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도로시에게 같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도로시는 이걸 알고 살짝 실망한 듯한 허탈한 감정이었지만 친구들은 도로시에게 고마워합니다. 도로시와 함께한 모험 덕분에 친구들은 자신의 결핍이 채워졌다고 생각하죠. 모든 건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모험을 떠났고 결과적으로 그 결핍이 채워졌든 아니면 결핍이 원래 없었고 자신들이 찾던 것이 자신들 내면에 애초에 있었다는 걸 알았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됐고 한 단계 발전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숙의 플롯인데요. 이 작품이 미국 국민동화로 거듭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은 모두 혼자였거든요. 도로시는 잿빛 캔자스 벌판에서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일만 하는 양부모 밑에서 살았고 허수아비는 옥수수밭에 장대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양철나무꾼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녀가 사악한 마녀의 게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배신당하고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고 나무만 하다가 기름칠을 하지 못해 뻣뻣하게 굳어져 버려 있었고요. 사자는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서 숲속에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준 것이죠. 자신들이 몰랐던 내면의 힘과 장점과 강점들을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모험이라는 경험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이처럼 미국 개척 시대에 형성된 미국 정신, 공동의 목적을 향한 연대의식, 우정, 협력, 기브앤테이크, 성숙과 발전이라는 코드를 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미국 최고의 국민동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는 정말 수많은 소문과 그것들이 합쳐진 음모론까지 있는데요. 사실 그건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한 음모론들입니다. 작가 프랭크 바움은 사실 이 작품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읽어봐도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끼워 맞추기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영화에 대한 음모론 또는 경제, 근본이 제도다, 음본이 제도다, 아니면 어떤 정치가를 풍자했다, 아니면 무능한,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어떤 농부를 비유했다, 이런 얘기들은 1969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1980년대 한 대학교 교수가 다시 논문에 언급하면서 이게 굉장히 정설인 양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 얘기고요. 이 책에서는 그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얘기보다는 책 얘기니까 책에 충실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그 영화에 대한 음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를 찾아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믿을 건 아니고 근데 그들조차도 하는 얘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거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얘기를 아끼려고 하고요. 이 책은 어디까지나 정말 너무나 재밌고 그 모험의 플롯과 성숙의 플롯을 더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는 또는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험의 플롯에서는 그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장애물 없는 인생 없고 갈등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지고 인성이 발전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갈등과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무관심하게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바라봐 준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깊은 관계인 거죠. 반대로 같이 있는데 왠지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준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옳지 않은 관계입니다.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도로시와 그 친구들은 정말 서로의 결핍과 장점과 어떤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응원하면서 그 모험을 펼치는데요. 그런 관계의 모습,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이 작품을 지금까지 즐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오즈의 마법사 줄거리는 생략했는데요. 만약 그 줄거리가 궁금하시다면 제 도시책방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